뇌과학이란? 재밌네요. 한 문장으로. 네. 예. 뇌과학은 뇌의 기능을 잘 알고 분석해서 그 기능의 신비를 밝혀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요. 우리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예. 이해하는 것, 예. 이런 것이 뇌과학이다. 그래서 뇌과학 그러면은 네. 보통 굉장히 실용학문처럼 예. 들리네요. 뇌과학으로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뇌의학학이라 그래가지고 뇌와 관련된 의학, 그다음에 뇌와 관련된 약학 또 이게 연구가 되고, 우리가 요즘 많이 알려진 것은 뇌공학 그래가지고 AI, 인공지능 같은 것이 연구가 되어서 많이 활용이 되죠. 그래서 로봇도 만들고 산업 현장에 가면은 지금은 뇌에서 뇌 작동 원리를 인식해 가지고 사용하는 게 많죠. 소위 센서, 자동차도 손대면 센서, 이게 다 인체의 뇌과학 원리에서 얻어낸 것이고, 그 다음에 소위 자동화 역시 다 뇌의 작동 원리를 이용을 해 가지고 그것을 칩에 이렇게 저장시켜 가지고 그걸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조립 공장에도 보면은 전기가 번쩍번쩍 되는데 사람은 없고 로봇 팔이 다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뇌과학을 활용하는 것은 인류 문화 또는 그 산업의 과거의 증기기관 발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방대하고 훨씬 더 경제성이 있고 훨씬 더 과학적 영역이 넓어지고 기술 면에서도 아주 탁월하죠. 예. 네. 일반인들이 아무래도 이 뇌과학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이 보시기에 가장 일반인들이 가장 오해하는 그 세 가지가 뭔가요? 뇌는 마치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뇌에 관한 인식 자체를 안 하는 것. 네, 그런 게 이제 문제고, 자기와는 무관한 것이다. 그거는 뇌과학자들은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일반 의사들은 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기에는 너무 멀리 있는 것이다. 내가 근접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다라고 뇌 자체에 대한 생각 자체를 아예 포기하고 사는 분들이 거의 99.9%라고 그렇게 보죠. 네.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천재다라는 말인데, 뇌과학을 알면은 천재가 천재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 부모가 만들어준 1차적 환경이 그 재능과 관련된 직업이 있거나 어렸을 때부터 간접 또는 무의식적으로 그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생활 속에 자기가 접근하는 것이 그쪽이다 보면, 예를 들어서 축구를 잘한다, 피겨스케이팅을 잘하는 김연아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렸을 때에 부모가 환경을 만들어줘서 남보다 먼저 뿐만 아니라 뇌가 새로운 기술을 터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가 주로 이제 7세 전후거든요. 그때의 인체의 모든 그 근육이나 관절이나 이런 기능이 그쪽으로 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소나무가 이랬으면은 막 가지가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전지하는 기술자의 생각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안전뱅이 나무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분재처럼 아주 예술적으로 만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가지만 하는 것 있듯이 그 정원사가 어떻게 기초적으로 이 전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형이라 그러죠. 나무형이 달라지듯이 뇌에는 1000억 개의 뉴런이 있는데 그 점처럼 막 이렇게 세포가 연결이 되어 있죠. 거기에 연결할 수 있는 게 하나당 10,000개이다 보니까
그래서 시냅스 연결도 가지치기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뇌 발달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 나무가 자라는 용어를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시냅스 가지치기. 그럼 마구 가지가 무성하면은 잘 정돈해 주면은 더 건강하게 있고,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를 보면은 옛날에는 경부 고속도로가 없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호남선하고 뭐 수백 개 이제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교통이 좋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산업, 통신, 경제, 이런 물류 이런 게 잘 되듯이 뇌에도 마치 우주와 같이 1000억 개의 하나당 접촉할 수 있는 것이 10,000개인데 1000조 개의 이 유련망을 보면은 밤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그런 유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1차적으로 부모와 개인이 접촉하는 환경에 의해서 수형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서 가지치기도 되고 기초 틀을 잡아 놓으면은 그 위에서 이렇게 되죠. 이제 벌도 보면은 그 밑 그림처럼 이렇게 판이 만들어지면 거기다가 이제 집을 짓듯이, 그림을 그릴 때도 밑그림을 그리듯이 기초적으로 그런 것을 이제 잡아주면은 그 환경 안에서 그것 중심으로 집중되고, 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도 그것을 계속 이어나가게 되면, 흔히 하는 말로 사람들이 천재라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천재는 절대로 없는 거예요. 유전적인 인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있지만은, 그러나 환경이 같이 양육 환경이 안 만들어지면은 뭐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자식은 공부를 안 하면, 그런 경우 참 많거든요. 아버지가 너무 공부를 잘하는데 엄마가 보니까 별로 그게 안 좋아서 아들한테는 그냥 넌 대충 뭐 공부를 못해도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하는데, 나중에 걔는 공부를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 그래서 기본적으로 뇌를 알면은 가장 바람직한 인간성, 바람직한 인간의 그 어떤 그 기능,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에 가장 직접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뇌과학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전에 그 내 몸 사용 설명서라는 그 책을 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내 몸을 가꾸고 또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가. 마치 어떤 태블릿 PC처럼 기계처럼 그렇게 이제 자기 몸을 관리하는 그런 관점을 제공한 책이거든요. 그 뇌도 어떻게 보면 뇌 사용법 이런 것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작동하는지, 또 감정은 어디서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저 사람이 성격이 저러면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거의 뭐 지도처럼 다 설명할 수가 있죠. 이제 뇌를 기본적으로 이걸 잘 파악을 하게 되면은 뭐 공부 잘하는 방법도 훨씬 수월하게 잘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더 부모가 노력을 들이면 영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부모들이 나무를 방치하면은 스스로 가지가 무성한데 조절이 안 되고 스스로 말라서 소멸하듯이, 방치하면은 사람은 범죄자가 되기도 하죠. 잘못 보상하면 범죄자가 되기도 하고, 요즘은 경찰대학 같은 데서도 뇌의 기본적인 거를 연구를 하는 것이 있고, 요즘은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 지식창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설명할 때, 과거에는 가장 깊숙이 설명하는 의학적 설명인데 지금은 뇌과학적 설명이 항상 첨부가 됩니다. 그 정도로 뇌과학적인 설명이 안 들어가면은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이 뇌과학이 공교육 과정에 어떤 핵심 과목으로 필수 과정으로 채택이 돼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뇌과학을 모르면 진정한 교육이
교육의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뇌과학을 모르면 아이들의 행동을 이해하거나 또 어떤 문제 행동이 있었을 때에 그것을 교정할 수 있는 것이 뇌과학 안에서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냥 그동안 학교 기능은 크게 나누면 지식을 전수해 주는 것, 그 다음에는 이제 훈육이라는 기능이 있었잖아요.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좋은 거야 나쁜 거냐, 그런 정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으로는 교육의 경쟁력이 너무 떨어지고, 뇌과학을 알게 되면은 보다 더 동일한 교재를 가지고 가르친다 하더라도 보다 더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학습을 가르칠 때 몇 회 정도 하면은 이 아이가 완전히 이해를 한다든지, 그 다음 몇 회 정도 하면은 기술 같으면은 완전히 기술을 이해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과학적인 데이터로 평가까지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 사회에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들은 뇌과학을 알면은 이제 훈련을 하면은 이제 자기 감정 조절을 할 수 있고,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특정한 기술과 직업에 너무 빠지다 보면은 감정 조절이 안 돼 가지고 그만 뇌에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햇빛이 나고 빛이 나면은 뇌에서는 거기 활성 에너지, 활성 신경 전달 물질인 이제 그 세로토닌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밝은 빛을 하고 산소를 마시고, 아, 오늘 또 오 해피데이 하면서 서로 have a nice day 하면서 서로 좋은 날을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러면은 뇌 속에 세로토닌이 급속히 많이 나와서 훨씬 더 활동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훨씬 더 학습 능력을 높일 수가 있고, 훨씬 더 노동력을 넓힐 수가 있고, 훨씬 더 기술력을 증폭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자기 혼자서 사람도 필요 없고 나 혼자 연구한다, 그런 계층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 약간 실내에서 또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고 또 자기 나름대로 깊이 몰입하다 보면은 인간의 뇌는 철저하게 상호작용 소통을 통해서 발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자극이 인풋가 안 되면은 아웃풋가 없고, 자극을 받았지만은 기존의 것과 소통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안에서 계획을 하고, 그리고 행동을 거의 내부적으로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뇌는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는 것은 계속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축구 선수로 치면은 계속 발전하는 거죠. 그런 기본적인 뇌의 기능과 과정을 모르면은 항상 반복적인 일상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상당히 공허하잖아요. 그러면 공허한 사람들, 과거 농경문화일 때는 그랬거든요. 과거 농경문화일 때는 사람들이 공허하고 그러면은 저녁에 술이나 한잔 먹고 자버린다든지, 아니면은 그 생각 자체가 생산적이거나 건설적이거나 도전적이거나 이런 창의적인 그 문화가 없어요. 다만 그 사람들은 뭐냐, 아, 내가 태어나는 것이 운명적이야, 저 사람은 잘해, 나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아, 그거는 천재야, 아예 처음부터 태어났어, 나는 못하는데 왜? 아, 나는 그렇게 태어났어. 이렇게 살았던 세월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뇌과학을 알게 되면 천재 아니야, 나도 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은 저 사람이 하는 걸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내가 가진 재능에서부터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면은 내가 가진 것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천재성에 이르기까지 발전할 수가 있다. 막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Hello world, wake me up to another good morning, time to go. Got that smile upon my face, 'cause there's excitement in the change.